안녕하세요. 저희 인더 아티스트의 두 번째 아티스트 그레이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에디터 B하고 에디터 S가 갖게 됐는데 에디터 B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를 했는데요. 근데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가 여태까지 그레이에 대해서 또 다양한 게시물을 또 올렸거든요. 이거에 대한 음성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주 올릴 생각이고요. 요일이나 이런 건 좀 변동될 수 있지만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그레이 데뷔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레이 데뷔곡이 아무래도 AOMG에서 처음으로 나온 앨범이기도 하거든요. 위험해랑 꿈이 뭐야라는 노래로 앨범을 냈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타이틀곡이 이제 위험해라는 노래였는데, 뭐 제가 게시물을 올리긴 했었지만, 위험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여자의 치명적인 매력이 위험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신나는 비트로 만들어서 이제 나왔던 곡이거든요.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데뷔곡이라는 게 가장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수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레이의 데뷔 앨범이자 그 데뷔곡들이 어땠는지 에이터비의 간단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그레이 비트는 다 웬만하면 다 좋은 성과를 이루었죠. 그리고 특히 첫 번째 앨범 같은 경우는 뭐 위험해도 있지만 저한테나 대중들한테 더 많이 전달됐었던 거는 꿈이 뭐야가 더 많이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가사적인 면에서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많았죠. 일단 그레이 가사는 공감이 많이 되는데, 네. 위험해 같은 경우에서는 제이팍이 완성되지 않은 가사를 몇 개 있었어요. 언제나 그 제이팍의 가사는 조금은 논란이 한 번씩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게 약간 그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어서 한국 가사를 쓰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영어로 가사 쓸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그랬죠. 거기서의 가사가. 1002처럼 많이 봐, 뭐 이런 가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AOMG 사이퍼에서 내 가족은 해산물, 우리들은 너네를 세우지, 이런 비슷한 가사가 있었는데, 네. 사실 뭐 좋다라면 좋다, 뭐 펀치라인이면 펀치라인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그레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이팍 디스로 갑자기 가셨네요. 아, 디스는 아니에요. 디스는 아닌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그레이만의 트렌디함이 좀 많이 나왔던 곡인 것 같아요. 특히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험해라는 타이틀곡보다 꿈이 뭐야가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 그레이 특유의 직설적인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은유법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하는 가사의 방식이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꿈이 뭐야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직구처럼 탁탁탁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보면은 너의 꿈이 뭐야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네. 돈이 다야 너는? 뭐 너의 꿈은 뭐야? 사실 그레이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를 보자면 이제 홍익 대 컴공을 나왔어요. 나왔다기보다는 아직도 휴학 중인지 약간 그렇죠. 네, 뭐 아무튼 거기 출신이라는 거죠. 사실 거기 출신으로 해서 뭐 사실 기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본인의 꿈이 음악을 만드는 거였고, 그리고 흑인 음악 동아리도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 꿈을 향해 이뤄가면서 성공할 수 있다. 너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약간 그게 꿈이 뭐야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짚고 넘어가자면 꿈이 뭐야 때는 돈을 벌진 않았을 때죠. 꿈이 뭐야 때는 오히려 이걸로 해서 난 내 꿈을 향해 전진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네. 이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 에이터 B가 써주셨던 하기나해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그거에 대한 갈등을 했다는 걸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하기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제가 꿈이 뭐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너 꿈이 뭐야? 돈이 다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꼰대 같아. 너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꼰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생각이 확고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미 편한 위치에서 너 뭐야? 라고 훈계하는 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꿈이 뭐야?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똑같은 위치에서 난 도전하고 있으니까 너는 꿈이 뭐야? 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오히려 약간 더 용기를 붙도와주는 느낌을 주는 거여서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곡이 아닐까. 그리고 데뷔곡으로서도 그레이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솔로곡이 하기나해였어요. 이 곡이 이제 에디터 B께서 올려주셨던 곡인데 네. 굉장히 좀 생각을 디테일하게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신 분들도 꽤 많았는데 한 번 더 리뷰 한번 해주시죠. 하기나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작을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꿈이 뭐야랑 약간 연결되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그레이 싱글로 나왔던 그 곡이었었는데 그쵸. 이게 아마 그래도 꽤 순위권 차트에는 제가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쵸. 그리고 네. 제가 이거에 대한 인터뷰를 봤었는데 꿈이 뭐야 때는 이제 자기가 막 음악을 시작해서 이제 음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 도전한다라는 내용이었다면 이 하기나 때의 이유는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때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죠. 굉장히 좀 불안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자기 위치에 대해서. 이 내 영감이라던가 이 돈이라던가 이런 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걸 잃고 싶지 않다라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자기의 상황일 때 갑자기 꿈이 뭐야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이건 그레이답지 못하다. 예전에 나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 자기 자신한테 다시 한번 너 그레이 너 꿈이 뭐야 너의 초심을 잃지 마라고 말해주는 의미로 하기나 해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영원한 걸 원해 이 꿈과 이 영감 이렇게 얘기하다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기나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다그치는 말이기도 하다고 해요. 근데 또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하기나 해도 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죠. 약간 말을 그렇죠. 하는 게. 직설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다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욕조가 딸린 집으로 갔다. 약간 그렇게 직접적인 뭐 방 3개다.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저는 거기에서 로꼬가 피처링 했었는데 네네. 저는 로꼬라는 아티스트도 굉장히 잘하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로꼬는 그 본인의 감정이나 감성, 그 현실 같은 거를 그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허세 없이. 그리고 본인의 느낌, 생각 이런 거를 잘 전달하는 래퍼라서 그레이라는 아티스트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둘 다 네. 자기네 감정을 직설적으로 잘 표현하는 래퍼랑 프로듀서라면 그 케미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제이팝도 자기의 감정이나 그런 걸 잘 드러내지만 너무 직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이팍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제이팍은 뭐 저희 인도 아티스트의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너무 라임을 맞추려고 약간 좀 이상한 비유? 약간 좀 그런 억지스러운 비유를 하는 게 조금 좀 거슬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끼워 맞췄다라고 보는 게 좀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뭐 약간 조금 끼워 맞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기나해라는 곡을 통해서 약간 네.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갔네요. 제이팍 얘기를 좀 정리를 안 하고. 아유 계속 나올 거예요. 아니 뭐 근데 AMG 사장이고 저희는 제이팍 굉장히 좀 리스펙합니다. 제일 트렌디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나 로꼬를 이끌어준 사람도 제이팍 아닙니까? 그리고 음악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그쵸. 그리고 그 훅 같은 거나 음, 이런 리듬이 섞인 이런 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다 자신만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도 좀 옛날 사이퍼나 옛날 종류에서 음악 같은 걸 봤을 때는 이게 약간은 뭐 이거가 왜 그렇지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최근에 나온 작업물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점점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아티스트한테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제이팍도 충분히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좋은 길을 걷고 있고 후에 저희가 또 그 인도 아티스트에서 다룰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하네요. 다룰 거예요? 아니요. 아니 뭐 저희가 역량이 안 돼서 아직 제이팍 씨까지는 다루기 힘들 것 같고요. 하기나해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하기나해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그레이한테 느꼈던 게 전에 디인 얘기하면서도 디인의 아이덴티성을 얘기했다면 그레이의 아이덴티성은 굉장히 직설적인가 솔직함이 아닐까라는 게 싶어요. 굉장히 좀 화법이 공격적일 수도 있고 조금 좀 이렇게 직설적인 직구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담백하고 우리한테 와닿는 공감률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레이의 아이덴티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들었고요. 그레이는 아무래도 솔로곡보다는 쇼미더머니랑 프로듀싱 했던 영역을 얘기를 안 해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쇼미더머니에서 나왔던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를 하기 전에 프로듀싱 했던 곡부터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고할드랑 핫서머 같은 곡들을 이제 그 프로듀싱을 에이터 빅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리뷰를 해줄 수 있는지, 워낙 이거는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 두 개 앨범이 나온 시기가 2015년이에요. 그리고 그 2015년에 이 두 개가 들어간 앨범이 다 히플 어워드 상을 받았고요. 일리네어 컴필 앨범 11시 11분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이 앨범이 히플 어워드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핫서머 들어간 그 비프리 그 뭐냐 코리안 드림이 3위를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네. 고할드라는 앨범이 우리 힙합 시장을 좀 대중문화들을 키우게 해준 그 시발점의 앨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해요. 그 트랩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그 지적하면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은 뭐 도끼나 뭐 덕화이엇 같은 경우는 옛날 음악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옛날 그 덕화이엇 그 크루가 뭐였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 소울 컴퍼니 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울 컴퍼니 때라면 지금 이 일리네어에 들어와서는 약간 비트 색깔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많이 좀 달라졌죠. 훨씬 좀 미국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좀 더 훨씬 네. 트렌디해졌죠. 소울 컴퍼니 때보다는. 트렌디하다라고 트랩이라는 그 장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데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대중들한테 그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성공을 한 앨범이기도 하고요. 그에 반해서 비프리의 앨범은 분명 비프리의 그 앨범은 트랩보다는 붐베 쪽의 느낌의 그 곡들이 더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핫서머가 들어있는 코리안 드림을 더 좋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요새 뭐 팔팔라이징의 제일 핫한 키세이프나 그 다음에 컵재즈 굉장히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해서 그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만 포인트를 여쭤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트랩하고 붐베의 정확한 차이는 어떤 거일 것 같나요? 에디터 B가 생각하시기에는. 글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 딱 나눈다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좀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쵸 그쵸. 붐백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올드스쿨적인 느낌도 나고 네네. 입으로 하기엔 좀 근데 박자 쿵짜 쿵짜 이렇게 간다. 네네. 트랩 같은 경우 뭐 쿵차자가 와씨 이래. 그냥 이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또 모르실 수도 있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실 저도 이게 정확히 이건 붐백 이건 트랩 이렇게 뭐 나누기는 저도 아직 좀 애매하죠. 부족하고 그런데 대충 약간 생각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 중 하나가 트랩하고 붐베이 이렇게 다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는 이 두 곡 다 비트를 지금 프로듀싱 한 거잖아요. 그래. 트랩에서도 하나, 붐베에서도 하나. 근데 또 굉장히 그냥 뭐 대중적인 트랩곡, 붐베곡이 아니라 독보적인 약간 곡들을 만들었어요. 이 고하드도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성공한 곡으로 알고 있고 핫서머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워낙 이거는 또 비프리가 받기 전에 욕심냈던 가수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할 정도로 비트가 네.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 역시 그레이의 역량이 프로듀서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았나. 보통 아무리 프로듀서의 역량이 뛰어나도 자기만의 장르에 고착되기가 쉬울 법한데 그런 붐베이나 트랩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그렇게 독보적인 곡을 만든다는 거는 아무래도 프로듀서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트렌드를 잘 읽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핫서머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곡 비트도 그렇고 느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름 휴양지 같은 곡인데 뮤직비디오는 이제 겨울에서 촬영을 해서 겨울산 같은 데서 촬영을 했잖아요. 제가 느낀 가사 같은 경우는 휴양지 느낌은 아니고 비트 자체로서도 무슨 트로피카나 들어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의 휴양지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느낌하고 좀 틀린데 네. 이게 좀 조금 릴렉스한 그런 느낌인데. 릴렉스 하죠. 네, 근데 생각했던 뮤직비디오는 또 다른 느낌이었잖아요. 앨범 커버랑 그런 거 있어도 굉장히 네. 좀 곡이 매력적으로 되지 않았나. 사실 그 핫서머 같은 경우 비프리 가사를 잘 들어보면은 열정이에요. 여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본인의 열정이라는 걸로 치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지만 사실 뭐 그레이가 준 비트는 막
열정을 일으키고 해서 음. 그 본인이 30줄에 들어왔고 내 청춘은 계속해서 힙합이라는 음악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또 만날 사람들과 어떻게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자기 고백적인 곡이라서 약간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자신의 열정을 다시 한번 키우겠다라는 내용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곡이 대중적으로는 크게 먹히지 않는 경우가 조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는 그 비트에 대한 그 매칭이라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지신성이 굉장히 좀 높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네요. 네. 이제 뭐 고아드랑 핫서머를 넘어가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쇼미더머니 때 노래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